오늘은 60대 초반 김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아들이 사귀던 여자친구를 처음 집에 데려오던 그날, 김 여사는 일주일 전부터 집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위해 정성을 다한 거죠. 어서 와요. 멀었죠? 환한 미소로 맞이한 김 여사. 하지만 예비 며느리 지은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 작은 목소리, 바닥만 바라보는 눈. 긴장한 건가 싶어 김 여사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정성껏 차린 상을 내왔지만 지은 씨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한두 점 집어들고는 가만히 앉아만 있었죠. 김 여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 씨 회사는 어디 다녀요? IT 회사요. 아, 그래요? 무슨 일 해요? 개발자요. 대화는 계속 이렇게 겉돌았습니다. 질문 하나에 대답 하나. 그 이상은 없었어요. 옆에 앉은 아들이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지은 씨는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은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김 여사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지은 씨가 좀 불편해하는 것 같지 않니?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원래 나 좀 가려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김 여사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여사는 지은 씨에게 몇 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결혼 준비도 함께 해야 하고 무엇보다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과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지은 씨, 나 민수 엄마예요. 요즘 어때요?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죠? 네, 바빠요. 시간 되면 같이 식사라도 할까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지은 씨에게서 먼저 온 연락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김 여사가 먼저 연락하면 답은 했지만 늘 짧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예비 며느리와 손잡고 쇼핑도 다니고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는데 김 여사는 지은 씨와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식까지 석 달. 김 여사는 점점 조바심이 났습니다. 얘야, 지은 씨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털어놨지만 돌아온 대답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성격이 그런 거겠지. 아니야. 뭔가 날 피하는 것 같아. 하지만 남편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김 여사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첫날 너무 말을 많이 건 건가? 음식이 입에 안 맞았나? 그러던 중 남편의 칠순 잔치가 열렸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큰 행사였죠. 김 여사는 지은 씨도 당연히 와줄 거라 생각했고 실제로 지은 씨는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친척들에게 인사도 최소한으로만 했어요. 김 여사는 며느리를 소개하며 자랑하고 싶었지만 지은 씨는 구석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지은 씨, 이쪽 와서 이모님들께 인사해요. 마지못해 일어나 인사하던 지은 씨. 하지만 금방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좀 무뚝뚝하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그래도 좀 웃으면서 있지. 저러면 시어머니 속상하겠어. 김 여사는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며느리 때문에 자신이 망신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김 여사.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못 견디겠어. 지은이가 나를 완전히 무시해.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김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식까지 이제 2달도 안 남았는데 이대로 괜찮을까? 결혼 후에도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어떡하지? 며칠 후 아들이 퇴근 후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지은이랑 어때요? 어떡하니 얘야 엄마가 지은이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김 여사.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담스럽다고? 내가 뭘? 자꾸 연락하시고 만나자고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연락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곧 가족이 될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지은이는 결혼 후에 천천히 친해지고 싶대요. 김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 후에? 지금도 이렇게 어색한데 결혼 후에 갑자기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얘야 솔직히 말해봐. 지은이가 엄마를 싫어하는 거 맞지? 엄마,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뭐야? 연락도 안 하고 만나도 말도 안 하고. 김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내가 고칠게. 제발. 그 순간 김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 앞에서 우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지은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하지만 이 눈물 한 방울, 이것이 모든 걸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지은 씨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하자 지은 씨는 화를 냈습니다. 왜 시어머니 편만 드는 거야? 나도 힘들어. 자꾸 연락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집안 행사도 부담스러워. 아들 민수는 양쪽에서 치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눈물 흘리는 어머니, 한쪽은 화난 약혼녀. 결혼식 2주 전,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결혼 다시 생각해 보고 싶대요. 김 여사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왜? 시댁이 부담스럽대요. 특히 엄마가. 내가 뭘 어쨌는데. 엄마가 우신 거 지은이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나 때문에 시어머니가 우셨다고 하면서. 김 여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눈물 한 방울이 이 모든 걸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김 여사는 정말 잘못한 걸까요? 며느리와 가까워지고 싶었던 것이 죄일까요? 김 여사의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지은 씨는 참 착한 애네요. 집안 행사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은 씨는 집안 행사에 빠지지 않았어요. 남편 칠순, 큰데 괴갑, 친척 돌잔치, 크고 작은 행사마다 참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착한 며느리감이었죠. 김 여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애가 말은 없어도 할 건 다 하더라고요. 지은 씨가 자신과 대화는 잘 안 하지만 행사에는 꼬박꼬박 나오니 나름 노력하는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친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은 씨는 행사에 와서도 늘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친척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의무를 수행하듯 시간을 채우고 돌아갔죠. 어느 날 김 여사는 용기를 내서 지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 씨, 우리 번호 교환 안 했네요. 제 번호 저장해 두세요. 1시간 후에 온 답장. 네, 그게 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도 잘 부탁드립니다도 없었어요. 그저 내 한 글자.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이런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며느리가 시어머니 번호를 먼저 물어보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주변 친구들의 며느리들은 먼저 전화도 하고 선물도 챙긴다던데. 며칠 후 아들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얘야, 지은이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엄마 또 그러세요? 지은이 바쁘잖아요. 나도 알아. 근데 결혼 준비는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희가? 엄마는 빼고.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끼면 지은이가 더 부담스러워해요. 김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인데 시어머니인 자신이 부담이라니. 그날 밤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나 정말 이해가 안 가. 지은이는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그게 문제야. 성실하게는 하는데 마음이 없어. 마치 직장 다니듯이 시댁 행사 나오는 거야. 남편은 안 나오는 것보단 낫지라고 했지만 김 여사는 답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오는 며느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 하는 며느리를 원했어.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김 여사는 남편의 형수와 통화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며느리랑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얘기는 안 하지만 할 건 다 하더라고. 그게 정말 며느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일까요? 형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들은 의무감으로 하는 거야.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시댁 행사 나오는 것도, 명절에 일 도와주는 것도 다 며느리로서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하는 거지. 김 여사는 멍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자신도 젊었을 때 시댁 일을 좋아서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해야 하니까 했죠. 그럼 며느리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건 언제부터예요? 글쎄 오래 살다 보면? 아니면 평생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날 통화를 끊고 김 여사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은 씨가 행사에 참석하는 건 노력이 아니라 의무였던 거구나. 그렇다면 자신이 기대했던 따뜻한 며느리는 처음부터 환상이었던 걸까?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여사의 친구가 지은 씨를 카페에서 봤다는 거예요. 김 여사,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거 봤는데 완전 밝더라. 우리 앞에서는 맨날 무표정인데. 그 말을 들은 순간 김 여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 씨는 무표정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 앞에서만 그랬던 겁니다. 나를 싫어하는 거구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지은 씨는 김 여사를 피하고 있었어요. 행사에 나오는 것도 집에 오는 것도 전부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일 뿐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김 여사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얘야, 엄마가 지은이한테 물어봐도 돼? 뭘요? 나를 왜 싫어하는지.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오해. 이게 오해야? 내 여자친구는 나한테 관심도 없고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아. 엄마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지은이는 할 건 다 하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한 말. 이 말이 김 여사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며느리가 시댁 행사에 나오는 게 당연하고 그 이상의 감정은 기대하지 말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럼 엄마가 며느리한테 더 다가가야 해? 그러면 좋죠. 엄마가 먼저 마음을 여시면 지은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 거예요. 전화를 끊고 김 여사는 무너졌습니다. 왜 자신이 더 노력해야 하는가? 며느리는 가만히 있는데. 며칠 후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지은 씨가 민수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빠 엄마가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아. 자꾸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 그 말을 전해 들은 김 여사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가까워지려고 한 게 잘못이야?
우리 가족이 될 사람한테.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그럼 나는? 내 입장은?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김 여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 결혼 반대할래. 뭐? 갑자기 왜? 이런 며느리랑 평생 살 자신이 없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애를 어떻게 가족으로 받아들여? 남편은 한숨을 쉬었지만 김 여사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아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김 여사가 욕심이 많은 걸까요?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요? 김 여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이 결혼을 반대해야 하나? 아들은 지은 씨를 사랑하는데 어머니인 자신이 막을 권리가 있나?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냉랭한데 결혼 후에는 어떻게 될까?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어제 한 말 진심이에요. 무슨 말? 결혼 반대한다고. 남편이 아들에게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지은이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 우리 가족이 되려는 마음이. 엄마, 그건 엄마 생각이에요. 지은이는 할 건 다 하잖아요. 또 나온 그 말. 할 건 다 한다. 그게 바로 문제야. 의무감으로 하는 거지 진심은 아니잖아. 아들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요즘 세대는 그래요. 결혼 전에 시댁이랑 미리 친해질 필요 없대요. 그게 말이 돼? 결혼 전에도 이렇게 어색한데 결혼 후에 갑자기 가까워진다고? 시간이 지나면요. 시간? 얼마나? 1년? 10년?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는 지은이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져. 그런 며느리와 평생을 어떻게 살아? 엄마는 며느리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 아니, 사랑까지는 바라지 않아. 그냥 존중받고 싶어.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지은 씨를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의 대화. 지은아, 우리 엄마가 너한테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알아. 근데 나 뭘 잘못한 거야? 좀 더 다가가 줄 수 없어? 지은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진짜 힘들어. 오빠 엄마가 자꾸 연락하시고 만나자고 하시고 그냥 한두 번 만나주면 되잖아.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 후에 천천히 가까워지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오빠랑 결혼하는 거지 오빠 가족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지은 씨와 어머니는 애초에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어머니는 가족을 원했고 지은 씨는 거리를 원했어요. 지은아, 그럼 넌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해? 지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분이야. 근데 너무 가까워지려고 해서 부담스러워. 나는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 적당한 거리? 명절에 보고 집안 행사에 가고 그 정도?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 씨에게 어머니는 가끔 만나는 친척 정도의 존재였던 겁니다.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지은이랑 얘기했어요. 그래? 뭐래? 지은이는 결혼 후에도 엄마랑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대요. 김 여사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적당한 거리. 우리가 남이야? 지은이 입장에서는 그게 편한 거래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며느리가 나를 피하는데.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며느리한테 사랑받고 싶고 가족처럼 지내고 싶은 게 잘못된 거야?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야? 엄마, 지은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독립적이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며느리를 해? 엄마,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각자 사는 거예요. 각자 산다고? 그럼 왜 결혼을 해? 세대 차이였습니다. 어머니 세대는 함께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지은 씨 세대는 독립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며느리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길 바랐어. 명절에만 보는 남이 아니라 진짜 딸처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그날 밤 김 여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 결혼 정말 반대하고 싶어. 결혼식이 2주밖에 안 남았어. 그래도 지금 알아서 다행이야. 결혼 후에 알았으면 더 큰일 났을 거야.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 아들도 불쌍하지만 나도 불쌍해. 평생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며 살 순 없어. 그 순간 김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김 여사의 선택은 과연 옳은 걸까요? 민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머니가 울고 한쪽에서는 약혼녀가 화를 냈습니다. 오빠, 나 정말 못 견디겠어. 오빠, 엄마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 지은아, 엄마는 그냥 너랑 친해지고 싶으신 거야. 친해지는 것도 강요야? 민수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평생 키워준 어머니 사이에서 그는 누구의 손도 들어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김 여사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 네, 엄마. 지은이는 정말로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 하는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은 씨는 민수의 가족이 아니라 민수만 원했습니다. 엄마, 지은이는 나를 사랑해요. 아니야. 결혼은 한 사람과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가족과도 하는 거야. 엄마, 그건 옛날 생각이에요. 둘이 산다고? 그럼 명절은? 제사는? 부모 아프면?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는 며느리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아. 그냥 가끔 연락하고 얼굴 보고 명절에 웃으며 밥 먹는 것만 바랐어. 근데 지은이는 그것조차 부담스러워해. 엄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넌 왜 자꾸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 민수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지은 씨를 만났습니다. 지은아,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 볼까? 뭐? 갑자기 왜?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셔. 그래서 결혼 취소하자고? 결혼식이 2주 남았는데? 우리 관계를 다시 정리하자는 거야. 지은 씨는 화가 났습니다. 나는 이미 말했잖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다고. 그게 문제야. 우리 엄마한테는 그게 상처거든. 그럼 나는? 자꾸 가까워지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응, 힘들어. 민수는 멍했습니다. 지은 씨에게 자신의 어머니는 시간을 빼앗는 존재였던 겁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해봐. 너 우리 엄마 싫어하는 거지? 지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근데 부담스러워. 그럼 결혼 후에는 어떡할 거야? 그건 하겠지. 해야 하니까. 그 이상은? 힘들어. 민수는 무너졌습니다. 지은아,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 뭐?
나는 내가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믿었어. 오빠 나 지금 너무 황당한데?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느꼈어. 내가 우리 엄마를 피하는 거. 지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왜 오빠 엄마 방식에 맞춰야 해? 왜냐면 우리 엄마니까. 오빠는 늘 그래. 늘 엄마 편이야. 양보? 내가 뭘 양보했는데? 집안 행사 다 갔잖아. 그건 당연한 거야. 둘은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지은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빠 나 이 결혼 못하겠어. 뭐? 오빠 가족이랑은 안 맞아. 나는 평생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못 살아.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심이야? 응. 미안해 오빠.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결혼 취소됐어요. 김 여사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왜? 지은이가 우리 가족이랑 안 맞는데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들의 무너진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애야 미안해.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지금 알아서 다행이에요. 민수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말이 최선이었을까요? 시어머니가 미처 몰랐던 며느리의 감정. 파혼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친척들이 물었고 친구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김 여사는 대답하기 힘들었어요. 그냥 서로 안 맞아서.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자신 때문일까? 일주일 후 딸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인터넷에 글 올렸대요. 뭐? 결혼 커뮤니티에 시댁 때문에 파혼했다고. 김 여사는 급히 핸드폰을 받아 글을 읽었습니다. 지은 씨가 쓴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자신에게 집착했다고. 자꾸 연락하고 만나자고 했다고. 그리고 결혼 2주 전 시어머니가 울었다고. 나 때문에 시어머니가 우셨다는 말을 듣고 깨달았다고 했어요. 이 집안에서는 평생 부족한 며느리로 살 거라고. 그래서 파혼했다고. 자신의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탈출 축하해요. 톡한 집구석이네요. 시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저러면 결혼 후엔 더 심할 거예요. 잘한 선택이에요. 김 여사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자신이 집착하는 시어머니로 묘사되어 있었어요. 수백 명이 자신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나는 집착한 게 아니야. 그냥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안아줬어요. 엄마는 잘못 없어요. 하지만 김 여사는 자책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이 너무 집착한 걸까? 며칠 후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애야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지은이 글 봤니? 네, 봤어요. 엄마 때문에 미안해.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수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사실 지은이가 올린 글 보고 더 확신했어요. 저 사람이랑 결혼 안 하길 잘했다고. 왜? 지은이는 끝까지 자기 입장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왜 서운해 하셨는지는 전혀 이해 안 하더라고요. 김 여사는 조금 위로받았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좀 덜 다가갔으면 어땠을까? 엄마 아니에요. 엄마는 정상적으로 하신 거예요.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다들 시어머니가 잘해주시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이만 유독 부담스러워했어요. 이건 엄마 문제가 아니라 지은이 문제예요. 일주일 후 김 여사는 친구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김 여사 잘 된 거야. 저런 며느리 들이면 평생 고생했을 거야.
그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관심도 없다는데. 친구들의 말에 김 여사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도 점점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음에 결혼하면 엄마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 만날게요. 애야, 이번 일로 배웠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하는 거라는 걸. 김 여사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얘야. 그날 밤 김 여사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집착한 게 아니었다.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이다. 며느리를 사랑하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다. 그게 잘못일까? 아니다. 나는 떳떳하다. 파혼 후 3개월, 김 여사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강요할 수 없는 것, 서로의 마음이 맞아야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김 여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시어머니는 정말 욕심이 많았던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너무 냉정했던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의 일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여사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